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10일 월요일 한국, 미국 비트코인 마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장 마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증시는 다우도 하락, 나스닥, S&P 500 다 하락 마감을 했죠.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본다면은 첫 번째는 자, 미국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자, 시장 예측치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자, 이 자체가 하방 압력을 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주의 관세 부과 계획 발표. 자, 이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 위축이 들어왔다.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것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 하방 압력, 관세 부과 계획 발표 때문에 투자 심리 위축. 이러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본의 시게루 총리하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자, 10일에서 11일 회의담에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자, 특히 이제 자동차 대상으로 관세를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우량주, 산업주 이런 대형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나오면서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용 쪽으로 발표가 있었는데 자, 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14만 3천 건을 기록해서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시장 예측치가 4.1%였는데 자, 4%로 나왔죠. 자, 고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고용이 준다는 것은 좋지 않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너무 빨리 줄어들면 좋지 않지만 지금 미국 경제는 좋잖아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위험까지 있는데 살짝 줄어든 것은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 시장이. 고용이 많이 둔화되면 안 되고 살짝만 둔화가 된다면은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 중 하나가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죠? 추세적으로 많이 둔화되면 위험하지만 단기적으로 둔화된 것은 아직까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서는.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의 입장들이 나왔었는데 종합을 해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예측치로는 올해 6월 정도에, 그러니까 지금 2월이니까 한 4개월 뒤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분간은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다. 자, 이렇게 종합해서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주말간,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트럼프 미국 수입 모든 철강 알루미늄의 25% 관세 뉴스 크게 나왔죠. 그죠? 그다음에 상호 관세는 11일께 한다. 요런 것들 때문에 미증시 하락, 뭐 관세 터진다 하면서 겁을 먹고 시작했어요, 아침에. 그죠? 그러면서 아침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죠. 하지만 장 시작 전에 유튜브 멤버십 채팅방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트럼프 관세로 떠들썩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수 상승 다음 차익 실현 핑계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자, 미증시 말하는 거예요.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할 때마다 온갖 안 좋은 악재가 나왔었죠. 그죠? 하지만 반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 다음에 조정을 받기 위한 핑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었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이미 예고된 관세였고 상승 다음에 조정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가길 기다린다. 상승 다음에 조정으로 가기 위한 핑계였고 조정 다음에 다시 반등하기를 기대를 한다. 자, 오늘 장 시작 전에 그 다음에 장 시작을 갭 하락으로 출발했죠. 그죠? 하지만 2500포인트 걸리는지 보자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코스피 갭 하락 다음에 쭉 내려와서 20선 깨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최근에 2500포인트가 계속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걸렸다가 이탈하고 쭉 내려왔고 여기 머리 맞고 돌파하니까 추가 상승 나오고, 그죠?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2500포인트 걸리고 난 다음에 반등하고 시가 돌파하고 오히려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고점을 넘어섰죠. 그죠? 자, 코스닥도 갭 하락 다음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5선 지켜내주고 시가 돌파하고 그대로 오늘 하루 종일 양봉 확대를 해줬죠. 아침만 이렇게 하락을 해주고 오늘 하루 내내 우상향을 하면서 시장이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어디가 움직여주죠? 항상 설명드리죠. 기술주가 움직인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이 움직인다. 자, 상한가 유일 엔더테크 2차 전지고, 그 다음에 SAMG 엔터 영상 콘텐츠 쪽이고, PIE 유리기판 2차 전지, 신규 상장주 삼성 NC캠 반도체 관련주, 자, 휴림 로봇 관련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차 전지 관련주, 레이크 머티리얼즈 2차 전지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사피엔 반도체 관련주, 자, 두산 테스나 반도체 관련주, 한빌레이저, 유리기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하나머티리얼 반도체 관련주, RS 오토메이션, AI, 로봇,
스마트 팩토리, ESS 관련주, DIC, 로봇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IMT 반도체 관련주. 지수가 양봉으로 좋을 때는 기술주가 움직인다. 반대로 지수가 내릴 때는 기술주가 내린다. 자, 지수가 양봉이네. 어디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투자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오늘은 코스닥이 의미있게 추세 상방을 돌파를 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거래대금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닥권 여기 거래대금이 이렇게 있었는데 많이 좀 살아나고 있죠, 그죠? 자, 한창 때보다는 거래대금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오는 돈이 좀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다, 국내 증시가. 하지만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것이 원달러 환율인데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간 추세를 보이다가 한번 돌파를 했죠, 그죠? 그때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고, 그 다음 다시 좀 진정되고 있는데 환율이 내려와가지고 이 전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줘야 이 상승의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20선 아래로 좀 내려와 주는지 확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보면은 단기적으로 상방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과매수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추세 상방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야 생겼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밑에서부터 많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스윙 매매 1주, 2주, 한 달을 가져가는데 지금 들어간다 늦은 거예요, 그죠? 1주, 2주, 3주, 5주 몇 주 이상 가져가는 스윙 매매 같은 경우는 눌렸을 때가 기회고 지금은 여기 위로부터는 챙겨야 될 구간이죠, 그죠? 자, 스윙은 늦었다. 다음 조정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단기 단타 같은 경우야 여기 추가 상승하는 분만큼 단기 단타로는 해볼 수가 있겠죠. 짧으면 당일 매매, 길어봤자 하루 이틀로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눌림목 생기는 요런 애들을 지금 위치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하고 길게 가져가는 것은 지금 챙겨가야 될 시기이다. 자, 고점이 어딘지는 몰라요. 하지만 가이드는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1차 가이드가 요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가이드가 여기 위에 있는 요 정도 가이드 라인이 될 것 같고 자, 여기 지지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저항 라인. 자, 이 근방이 1차, 여기 좀 돌파를 해준 다음에 2차. 돌파 못한다면 내려왔다가 다시 그 다음에 2차로 가겠죠, 그죠? 이번 말고는 그전에는 계속해서 코스피가 강했어요, 그죠? 코스닥보다. 항상 주식은 순환을 하는 것 같아요. 다우가 올라가면은 나스닥이 좀 쉬고, 다우가 내려가면은 나스닥이 올라가고. 미증시에서도 다우와 나스닥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국내 같은 경우도 보통은 코스피가 강했는데, 이번에는 코스닥이 강하고 있다. 코스닥이 강하다는 말은 기술주가 강하다는 거죠, 그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수렴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 수렴 하방에서 지지 반등 여부를 보면 될 것 같고 뚫고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 추세선 돌파하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가 선 반영을 했네요.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면은 1시간 오후 4시 반경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4시 반 현재는 이렇게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증시 지난주 금요일엔 요 추세를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여기 안으로 들어오니까 쭉 밀려버려. 그러면서 나스닥도 이런 수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번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수렴 다음에 상방, 하방, 상승, 하락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길게 보면은 2월은 단기 조정장으로 보이죠, 그죠? 옆으로 기어가는 1월에 들어올리고 2월은 조정, 2월 중순에서 2월 말 방향성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당연히 뭐 개인적인 기대는 요렇게 돼서 요렇게 올라가길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비트코인 10만 달러 확실하게 넘어서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10만 달러에서 흔들어주고 있고 이번에 추세 돌파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이런 추세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그죠? 하지만 요 내려오다가 지금 일주일 이상 요 정도 라인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갈 때도 요런 구간을 이전에도 지켜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런 구간에서는 뭐 소량 줍줍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 일주일 이상 지켜주고 있고 밑으로 내고 있는 추세를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추세를 이탈하고 내려가면은 추가 급락 가능성이 있고 이 추세를 지켜주다가 내려오는 추세를 돌파하면은 추세 상방까지 일단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월요일 화요일은 뭐 큰 이슈는 없고요. 수요일 가가지고 파월 의장 증언이 있고요.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 목요일 파월 의장 증언 또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금요일 한국 실업률, 그 다음에 미국의 소매 판매. 이번 주는 이렇게 몇 개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코스피, 나스닥, 비트코인 이 시황은 시시각각 변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겠고 단기적으로 읽는 것과 장기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지금 장기적으로는 위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흔드는 장으로 보고 있죠, 그죠?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수 브리핑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라디오처럼 들어보시면은 쌓이다 보면은 본인만의 경험 노하우가 많이 쌓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